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재주를 가진 어떤 처녀가 자기처럼 재주 많은 신랑을 고르다가 마침내는 엉뚱한 남편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복하게 잘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어떤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배틀에 앉아 하루아침에 모시새피를 짜내는 재주가 있었다. 나이가 차서 부모네가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처녀는 자기와 같이 큰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나 시집을 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방으로 큰 재주를 지닌 신랑감을 구했는데 그런 재주를 지닌 사람이 어디 쉽게 있어야지.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들어 처녀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시집도 못 보내고 딸아이를 늙힐까 애간장을 태우던 부모는 방문을 써서는 사방 곳곳에다 붙였다. 내용인즉 어느 마을의 처자가 이러저러한 큰 재주를 지녔으니 그에 못지않은 큰 재주를 지닌 총각을 신랑감으로 구한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어떤 총각이 찾아와서 방문을 보고 왔다고 하였다. 처녀의 아버지가 무슨 큰 재주를 지녔느냐고 물으니까 총각은 식전에 집 한 채를 짓는 큰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처자는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으니 한번 지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총각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는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더니 톱으로 자르고 자기로 깎고 대패로 밀고 해서 아침 먹기 전에 제대로 된 기와집 한 채를 멋있게 지어놨다. 처녀 아버지가 이 집을 보고 감탄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재주임이 틀림없다. 그런 다음 바로 딸에게 가서는 총각의 재주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그 총각을 놓치지 말고 혼인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낭자가 말했다. 시집은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 총각의 재주가 얼마나 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정하렵니다. 낭자는 이렇게 말한 다음 총각이 지어놓은 집을 보러 갔다. 가서 보니까 집을 참 잘 지어놨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리저리 집 검사를 해보니까 방의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었다. 처녀는 비록 하루아침에 멋진 기와집을 짓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문설주를 거꾸로 맞추어 놨으니 재주가 부실하다고. 이런 총각은 신랑 삼을 수 없다고 퇴짜를 놨다. 아버지도 그렇겠다고 여기고는 그 총각을 보내버렸다. 그러고 한 1년이나 지났을까 어떤 총각 하나가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왔다. 무슨 재주를 지녔느냐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벼룩 석섬을 잡아서는 벼룩 코에다가 소처럼 콧뚜레를 낀 다음 말뚝에다 묶는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처녀의 아버지가 물었다. 벼룩 잡는 재주도 재주에 속하느냐? 그러자 그 총각이 대답했다. 남이 못하는 재주니까 어쨌든 재주는 재주가 아닙니까?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그런 재주도 재주일 거로 생각하고는 말했다. 좋다. 벼룩 코에다 콧뚜레를 끼어서 말뚝에다 메어놓도록 하라. 이튿날 처녀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모퉁이에서 벼룩 잡느라고 후닥닥 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침 먹을 때 벼룩 석섬을 잡아서 콧뚜레를 끼어서는 말뚝에다 쭉 일자로 메어놨다고 총각이 와서는 말해서 가보았다. 가서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해놓았다. 처녀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딸한테 가서 말했다. 이야이야, 그 총각 참 좋은 신랑감이다. 하루아침에 벼룩 석섬을 잡아서는 콧뚜레를 끼어서 매놨으니 세상에 이만한 큰 재주도 쉽지 않다. 한번 가서 봐라. 낭자가 가서 벼룩 코 끼어서 메어놓은 것을 하나하나 검사해 보는데 모두 코를 잘 끼어서 메어놨지만 맨 끝에서 둘째 번 벼룩은 코를 끼다 말고 모가지를 매서는 말뚝에다 메어놨다. 처녀가 이 총각을 놓치면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서는
이 총각을 신랑으로 삼을까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총각도 문설주를 거꾸로 단 총각이나 마찬가지로 재주가 부실한 것 같아서 큰 재주가 못 된다고 여기고는 보내버렸다. 그 후로는 몇 해가 지나도록 찾아오는 총각이 없었다. 그러자 처녀는 정말로 노처녀가 되고 말았다. 처녀는 나이도 들고 혼처도 나서지 않아서 그냥 혼자 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 제 신세가 참 서글펐다. 그렇다고 해도 밥이나 먹고 똥이나 겨우 놀 줄 아는 농사꾼하고 한평생 부부가 되어서 살기는 정말 싫었다. 처녀는 차라리 죽어버릴 요량으로 뒷산에 있는 수십 길 되는 큰 절벽에 올라가서는 이팔 청춘에 때묻지 않은 수처녀인 심청이 인당수 물에 빠지듯이 치마를 덮어쓰고는 눈을 딱 감고 툭 내리뛰었다. 죽으려고 높은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도중에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 처녀가 문득 눈을 떠보니까 어떤 집 방안이었는데 웬 늑수그레한 호랍인지 총각인지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핀잔했다. 멀쩡하게 생긴 처녀가 왜 생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순간 남자의 말에 비위가 잔뜩 상한 처녀가 화가 나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사람인가요? 도깨비인가요? 그러자 골자가 대답했다. 사람이 왜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살리지. 사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목숨의 은인에게 화를 내서 미안했던지 처녀가 다소곳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살렸나요? 논에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벽 위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마침 가지고 있던 소쿠리로 처자를 받아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소이다. 그 소쿠리는 그 순간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절벽에서 처녀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얼른 집에 가서 낫을 가져다가는 대나무밭에서 대를 잘라 그걸로 소쿠리를 짜서는 처자를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미안하게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쿠리였소이다. 자기 생명을 살린 남자라 이것도 인연인가 싶어 무언가 매달리는 심정으로 처녀가 다시 물었다. 부인이 안 보이네요.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처녀의 말에 빈정이 상한 남자가 툴툴거렸다. 부인이라니 내가 어디를 봐서 장가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기분이 편안해진 낭자가 다소곳한 음성으로 물었다. 도련님, 혹시 남다르게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도련님 소리를 듣기는 좀 그런 나이입니다만 낭자가 말하는 그런 재주는 없소이다. 그러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나요? 글쎄요. 재주라면 봄에 작물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재주는 가지고 있소이다. 그건 아무나 다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 게 무슨 재주인가요? 그러면 낭자가 말하는 재주는 어떤 재주를 말하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벼룩 석섬을 잡아서 벼룩 코에다 콧뚜레를 메고 말뚝에다 묶는 재주 같은 것 말이에요. 그 재주로 천하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사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재주는 신기하기는 하지만 진짜 재주가 아니군요. 농사를 지으면 그 재주로 천하 백성들이 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재주가 아니면 무엇이 진짜 재주겠소? 제가 말하는 재주는 남다른 재주예요. 하루아침에 못이 새 피를 짜거나 하루아침에 기와집을 짓는 그런 재주 말이에요. 그건 재주 같긴 하군요. 하지만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짬배나 여러 달 걸려서 지은 집이 나는 더 마음에 드오. 낭자는 남자가 벽창호 같다는 느낌이 순간 들었다. 하지만 어쩌나 계속 대화를 잇고 싶은 것을 정말 다른 재주는 없나요? 매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 천지가 같이 눈을 뜨게 만들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며 매일 밤에 내가 눈을 감을 때 천지가 같이 눈을 감게 만들고 우주 만물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재주가 내게는 있소이다.
걸자가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 처녀는 순간 부하가 치밀었다. 그런 도깨비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말고요. 진짜 제주요. 정말 진짜 제주를 듣고 싶소. 예. 그러면 좋소이다. 내 진짜 제주를 들려드리지요. 내 양쪽 다리 사이에는 살망치 하나가 있는데 모양이 송이버섯처럼 생겼소이다. 길이는 두어 주먹이 좋게 되고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녀석의 신묘한 변화는 헤아릴 수 없답니다. 끊임없이 생성변화하는 천지자연과 우주 만물의 공로가 모두 다리 사이에 있는 이것에서 비롯되지요. 처녀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는 걸자를 쳐다봤다. 때때로 그 볼록한 것을 여자의 오목한 것 속에 넣는데 그 볼록한 것과 오목한 것이 서로 맞물리면 그때 느끼는 남녀의 즐거움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그 즐거움이 어떤데요? 볼록한 것이 오목한 것 안으로 들어가 위로 갈아대고 옆으로 때리다가 바야흐로 급하고 빨라지면 사지가 흐물흐물해져 뼈가 녹아내리는 듯하여 살아있으면서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처녀가 입가에 침을 흘리며 말했다.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야 다른 재주는 다 필요 없겠네요. 도련님, 저하고 같이 살아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까짓것 그렇게 합시다. 제주 좋은 처녀는 현명하게도 밥 먹고 똥만 산다고 경멸하던 농사꾼과 결혼하였고 당연하게 잘 살았다. 여인이 하루아침에 못이 쇠피를 짜니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생겨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